자, 이제 16강 들어왔는데요. 16강은 모의 테스트입니다. 미시경제편. 1강에서 15강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걸 이제 모의 테스트 형식으로 해서 총 18문제로 여러분은 이제 강의 노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이 강의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좀 더 효과적이겠죠.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죠. 자, 경제학에 대한 건데 가장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경제학은 선택이죠. 그 다음에 이 선택이 사회에다가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도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경제학은 선택의 학문이다. 자, 2번 문제는 경제 문제가 있으니까 선택의 문제, 경제학이 나왔는데 그 희소성 때문에 그런 자원의 희소성. 이것 때문에 뭘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출발은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 욕망은 무한한데, 그죠? 3번이 그죠? 무한한 욕구, 무한한 욕망이죠. 자원은 한정, 희소. 였기 때문에 희소성은 경제학의 출발점이다. 뭐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죠. 요때 요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수량 구조 아니죠. 제가 이제 강조했지만 요 자원의 희소성은 상대적이다.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변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2번 문제가 뭐죠?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옳지 않은 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하는 선택. 이게 합리적이에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4번도 마찬가지예요. 편익과 비용이 있다고 했을 때 편익이 큰 걸 선택하는 거. 이게 합리적이죠. 뭐 1, 4번은 자동으로 맞는 거네요. 자, 경작의 합리성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단의 합리성이라 그랬죠. 목적 합리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단이 효율적인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건 이제 목적과 관련된 거잖아요. 도덕. 이건 도덕, 윤리 이런 쪽의 영역이죠. 경제학은 이 선택이 옳은 거예요. 이런 거 따르지 않습니다.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걸 따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번은 3번이 틀렸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요건 좀 쉬운 문제죠. 자, 이번에 3번이고요. 3번 문제 가보죠. 소비자 행위와 생산자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E가 균형점이니까 여기에서 요 B가 가격선이죠. 이렇게 균형 가격이 B니까 그죠? 요 위에 쪽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여기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나타낸 게 3번이죠. 3번. 그죠? AEB하고 AEB하고 CEB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요 둘 합해서 뭐라 그러죠? 사회적 잉여라고 해요. 이 사회적 잉여는 정부가 개입,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세금 뭐 이런 짓 하면 특히 독점, 시장으로 독점 발생하고 이러면 다 이거는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것 중에 독점의 이 가격 차별화를 하면 완전 가격 차별하면 소비자 영역가 전부 다 생산자 영역. 그러니까 이 영역을 다 생산자가 다 먹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3번은 어쨌든 3번입니다. 4번 문제 가볼까요? 수요에 대해서 물었는데 옳지 않은 겁니다. 수요 곡선 그 높이 자체가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이죠.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을 보여준다. 정확하게 맞고요. 공급은 한계 수용 의사 금액을 보여주죠. 최저로 받고자 하는 금액의 크기. 수요량이 늘면 만족감은 줄어들죠. 한계 효용, 한계 편익은 체감해. 그러니까 만족감이 줄어드니까 내가 여기서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의 크기, 즉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야지. 근데 여기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이 증가를 감소한다. 요래야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동으로. 자, 세테리스 페리부스 가정이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주어진 가격과 수요량이죠. 이 관계를 수요계획, 수요표라고 그랬어요. 뭐 소득과 수요량 이러면 안 됩니다. 요걸 이제 곡선으로 시각화시킨 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입니다.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의 관계죠. 음의 관계란 말이 뭐예요? 반비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내려간다는 얘기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공급 법칙은 양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4번은 2번이 됩니다. 5번 문제 가보죠. 기업의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에요.
여러분, 기업은 공급이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가격이 하락하면 안 되죠. 여러분, 공급 법칙 생각해 보세요. 공급 법칙은 이 가격과 공급량이 양의 관계죠. 양의 관계입니다. 비례.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아이 돈 얼마 안 되네. 많이 못 버네 해서 공급을 줄여버리죠. 공급량이 줄어들죠. 이건 아니고요.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임금 같은 게 올라간 거죠. 총 비용이 상승했어. 그럼 공급 감소죠. 네, 공급을 줄이죠. 내가 남는 게 없으니까. 비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녹색혁명, 정보통신기술, 기술 발달이네요. 생산비가 떨어졌어. 오, 남는 거 많네. 공급을 늘리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제 기업가의 목표가 이윤이라고 치면 이윤은 수입에다가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 떨어지면 이윤이 늘어나니까 공급을 늘린다고요. 당연히 이윤이 훨씬 늘어나니까 5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기술 발달로 생산 비용이 떨어질 때 5번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세금 부과했어. 공해 방지 기준을 엄격하게 했어. 그러면 공해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이건 전부 다 비용이 올라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윤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공급을 줄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윤과 비용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는 모든 것들은 이윤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을 줄여버립니다. 5번에 3번이다. 자, 6번 문제. 완전 경쟁 시장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 동질성, 그죠? 동질의 상품. 이질성, 차별화 상품은 독점적 경쟁이었죠. 자유로운 시장 진입할 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정상 이윤만 항유한다. 초과이윤이 0인 상태. 생산자와 소비자는 아이고 이거 틀렸죠. 가격 설정자가 아니라 가격 수용자 이렇게 돼야죠.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설정자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 고르라 그랬으니까 6번에는 3번입니다. 완전 정보. 특히 완전 정보가 추가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는 거죠. 자, 6번에 3번, 7번 문제가 뭐죠? 가장 옳지 않은 거네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됩니다.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죠? 파레토 최적이란 뭐냐? 완전히 맥스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주체의 만족을 희생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만족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상태. 100이 있다 그러면 여기 80과 20이 돼 있어. 맥스로 돼 있죠? 파레토 최적이에요. 그러면 내 20을 늘리려면 얘 거를 가져와야 돼. 얘 거를 희생해야지만 내게 늘어나는 상태죠. 오케이. 요런 상태가 됐다. 만약에 100인데 50과 40으로 돼 있다. 이거 파레토 최적 아니에요. 10이 아직 남아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 희생 안 하고도 남아있는 10 가지고 내 거를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균형 가격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을 당연히 균형 거래량으로 합니다. 1, 2, 3번은 다 맞는 거네요. 그럼 4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뭐가 틀렸을까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요 점이 균형점이죠. 여기가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입니다. 균형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는 있을 수 있으나 초과 공급 없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모두 없죠. 있을 수 있으나 이게 틀렸어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수요라는 건 요 아래쪽이고 초과 공급은 위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가격에서는 균형점이니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거예요. 초과 수요도 없고 초과 공급도 없는 거죠. 그래서 7번에 4번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 가보죠. 옳지 않은 것도 물었네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의 합이 가장 커지는 게 이 합을 사회적 잉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 이때 시장이라는 건 제가 뭐 특별한 말 안 하면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과 균형 양에서 거래가,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가장 크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요 합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잉여니까. 사회적 잉여란 생산적 잉여, 소비자 잉여 합이 더 맞는 얘기죠. 최고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이러면 최고 가격을 왜 실시합니까?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 가격 상하는 선을 설정한다라는 건 시장 균형 가격, 높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낮게. 좀 글자가 왜 이렇게 이쁘지 않지? 낮게.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8번에 3번이 확실히 틀렸죠. 자, 균형가 높게 설정하는 건 최저 가격, 가격 한제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균형 가격보다 낮은 최고 가격은 초과 수요죠. 가격을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 거야.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당연히 발생하고 정부가 개입하면 항상 사회 후생은 떨어집니다. 손실이 발생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든 간에 사회 후생 손실, 즉 사회적 잉여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자, 맞는 얘기고요. 8번에 3번입니다. 9번 넘어가 보죠. 완전 경쟁 시장인데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이유는 수입에다가 비용을 뺀다 그랬잖아요. 비용을.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린 게 경제학에서 비용자가 붙은 건 자동으로 경제적 비용, 즉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냥 비용, 총 비용이라도 좋고 기회비용이라도 총 기회비용 뭐 상관없습니다. 자동으로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비용입니다. 일본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2번 생산 중단은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추는 것. 고정비용은 아직 있습니다. 단기적이다. 그래서 제가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스크림 판다 그러면 뭐 냉장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 이런 게 다 고정비용이잖아요. 인테리어 이런 거 그대로 놔두는 거야. 다만 판매만 안 해. 이게 바로 생산 중단이에요. 근데 퇴출은 그 가게를 다 접어버린 거야. 기계 다 빼버린 거야. 뭐 전부 다 텅 비워버린 거죠. 완전히 시장을 떠나는 거로 고정비용이 더 이상 없는 장기적 개념이다. 뭐 생산 중단이라는 개념과 퇴출이라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생산 중단점에서 초과 이윤은 0이다. 여러분, 초과 이윤이 0이라는 건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은 거죠. 한 개당 파는 가격과 한 개당 만든 비용이 같은 거야. 그럼 요 점은 뭐라 그랬어요? 손익분기점이라 그랬죠. 손익분기점에서 초과 이윤이 0. 즉 초과이윤, 요 말은 초과이윤이 0이란 얘기는 정상이윤, normal profit. 그러니까 생산 중단점이란 말이 틀렸어요. 이걸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고 바꾼다면 3번도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죠. 여기가 틀렸어요. 생산 중단점은 굳이 표현한다면 이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과 같은 점입니다. 오케이. 이럴 때는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보다 낮으면 무조건 여기보다 낮으면 가격이 무조건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미 AVC가 AC보다 낮게 돼 있잖아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완전 경쟁 기업은 장기의 가격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나가고, 여러분 지금 요거예요. 요 가격이 요거보다 낮으면 P가 AC보다 낮으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퇴출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높으면 P가 AC보다 높으면 이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초과 이윤.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해. 맞죠?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러다 최종적으로 어디서 멈추는 거야? 바로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장기는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손익분기점 수준인 P = AC 상태가 된다. 즉 초과이윤이 0인 상태가 된다. 즉 정상이윤만 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도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장기적 현상이니까 진입 퇴출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9번에 3번이고요. 10번 문제 가볼까요? 소비자보다, 이거 세금 얘기네요. 생산자에게 조세의 귀착이 조세를 누가 더 많이 부담하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 말을 썼잖아요. 역탄력성. 뭐 이거는 쉬운 말로 하면 탄력성에 반비례합니다. 이런 얘기죠. 탄력성이 크면 세금 부담을 크니까 적게 반비례, 탄력성이 낮으면 즉 비탄력적이면 낮으면 많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생산자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생산자는 탄력성이 낮고 소비자는 탄력성이 높아야 돼. 그러니까 소비자는 탄력적인 수요, 비탄력적 2번이네요. 2번. 그쵸? 요 상태죠. 둘 다 비탄력적이다. 둘 다 탄력적이다. 요거는 이제 뭐랄까요? 그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건 누가 더 많이 낼지는 몰라. 똑같기 때문에. 근데 비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 요것도 요것도 그렇고, 요 상태, 1번 상태. 1번 상태는 수요자가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 수요자가 더 되니까. 근데 3번과 4번은 이거는 누가 더 많이 낼지 몰라요. 판단할 수가 없어. 또 구체적으로 나와야지만 가능한 얘기고, 여기에서는 10번은 당연히 2번이고 1번 같다 그러면 소비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10번의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11번
공급을 증가시킨다. 즉 공급 곡선을 증가하면 우측으로 모든 건 다 우측으로 간다 그랬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당연히 생산 요소 가격, 즉 이런 게 임금이잖아요. 임금이 떨어졌대. 그럼 비용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공급을 늘리겠죠. 기술 개발됐대. 그럼 기술 개발하면 똑같은 고용을 가지고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비용이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당연히 올릴 겁니다. 이 3번은 말이 안 되죠. 1번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거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임금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럼 비용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을 줄여야죠. 생산자 수가 증가하면 공급은 시장에서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이거는. 자, 그래서 1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보죠. 공공재 나왔네요. 시장 실패 처리한다. 시장 실패 우리가 대표적인 거 뭐 배웠죠? 외부 효과, 그죠? 그 다음에 공공재, 공유자원. 또 하나 제가 정부의 비대칭성, 불안정성, 뭐 이런 거. 그걸 가지고 제가 역선택 뭐 이런 거. 그런 거 잠깐 설명드렸죠?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맞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사회적으로는 필요한데 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줄고 아주 조금 되거나 거의 안 되는 거야. 필요는 해.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을 해서 해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급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시장 실패고, 그럴 때 정부가 개입해서 직접 공급함으로써 그걸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공공재를 공급할 때 수요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은 개인의 수요 곡선은 이게 틀렸죠. 사적재, 민간재는 수평합이 맞는데 공공재는 수직합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이론편을 보시면 이제 이해되죠. 12번에 3번은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이걸 수직으로 바꿔야 됩니다. 특히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는데 이 비배제성, 돈을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타려고 하는 무임승차 문제가 벌어진다. 정확하게. 이런 거를 만약에 비경합성 때문에 이러면 틀리는 거죠. 비배제성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다. 맞는 표현이죠. 12번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가보죠. 자, 비용 전반적으로 물었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경제적 비용, 이거 기회비용이잖아요. 경제적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1번부터 틀렸네요. 왜냐하면 1번을 맞게 하려면 암묵적 비용을 포함한다. 이러면 맞죠. 왜냐하면 이 기회비용이 명시비용과 암묵, 명시비용의 다른 말이 뭐예요? 회계죠. 암묵이 잠재입니다. 둘을 포함하니까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암묵적 비용을 의미한다. 그럼 암묵적 비용이다. 이 얘기잖아요. 아니죠. 얘도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은 명백하게 틀렸고요. 평균 비용, 단기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총 비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고정 비용이 있고 플러스 가변 비용이 있죠. 이걸 생산량으로 나누면 평균 비용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다 평균 고정 비용이 되는 거고 평균 가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은 평균 가변 비용과 평균 고정 비용의 합이다. 이 말 맞는 얘기고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합이다.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한계 비용은 하나 늘릴 때, 한 단위 늘릴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느냐. 증가분, 변동분, 요거죠. 정확하게 맞고요. 한계 비용 곡선은 최저점을 통과하죠. 이렇게 요게 A씨고 AVC고 요게 이제 MC입니다. 평균 비용 곡선과 평균 가변 비용 곡선의 최저점을 지난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자, 13번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보죠. 요런 문제. 자, 여러분 보완관계라는 거는 계속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동시에 소비해야 됩니다. 같이 소비해야 됩니다. 대체관계라는 건 따로따로 소비하는 거야. 대신 소비하는 거잖아요. 라면과 김치. 자, 그럼 이건 라면 먹을 때 반드시 같이 뭐도 먹는다는 얘기예요. 김치도 먹어야 돼. 그런데 배추 가격이 상승했대. 그럼 따지면 되죠. 배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만듭니까? 김치를 만들어요. 그러면 김치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김치 가격이 올라갔어요. 요 김치와 같이 동시 소비하는 게 뭐예요? 라면이죠.
예, 여러분 자동차하고 휘발유, 근데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대. 그럼 자동차 수요는 주는 거예요. 같이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같이 먹어야 되는 라면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라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라면 수요가 줄죠. 주는 거야. 수요가 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량도 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게 디맨드 수요 곡선입니다. 이게 서플라이. 이게 이제 라면 시장이라고 봐보세요. 라면 수요가 줄었죠. 이렇게 왼쪽으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거래량은 당연히 주는 겁니다. 당연히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 봐보세요. 김치 가격 올라갔죠. 자, 라면 수요 줄죠. 그럼 라면 거래량 감소하는 겁니다. 당연히 수요가 없으니까 거래량도 당연히 거래 크기가 줄는 거죠. 근데 라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가볼게요. 라면 수요가 줄었죠. 네, 수요가 줄었습니다. 수요가. 그러면 라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여러분 공급자 여기 지금 그래프 나와 있지만 수요가 줄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재고 쌓이잖아. 더 팔아야 되죠.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줄여버리죠. 수요가 줄면 이게 나중에 가면 라면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물론 여기 조건에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는 이제 그런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풀 줄 알면 뭐 대단한 거네요. 그래서 4번은 반대다. 상승이 아니라 라면 가격 줄죠. 수요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살 사람이 없는데 가격을 어떻게 올리겠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서 맞으신 분들은 대단하신 실력이고요. 자, 15번 문제 가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적 의사결정으로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업의 이제 공급 곡선인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여기 A씨가 있고요. AVC가 이렇게 왼쪽 아래쪽에 있죠? 여기 최저점을 MC가 이렇게 지나잖아요. 단기 공급 곡선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AVC의 최저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요 빨간 부분, 요게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이죠. 자, 이건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평균 비용 곡선 위의 한계 비율. 그러면 요 빨간 점이 아니라 요 점에서 위란 얘기잖아요. 그럼 요 아래쪽은 없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 여기다가 가변 비용 곡선 위에 이러면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기업의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평균 뭐 U자일 때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 시장 가격일 때,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A씨와 같을 때 이런 얘기예요. 완전 경쟁은 이렇게 수평으로 주어지잖아요. 이렇게 여기 손익분기점을 얘기하는 거야. 생산 활동을 중단한다가 아니라 요 점은 손익분기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생산 중단점이 아니라고. 생산 중단이 되는 거는 P가 AVC와 같을 때예요. 그래서 틀렸죠? 네. 자, 손실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는 게 아니죠. P가 A씨가 여기 있어야 되죠. 작으면 손실이야. 근데 AVC보다 크면 아직까지 손실이지만 생산은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 중단합니까? AVC보다, 즉 평균 가변 비용보다 적을 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AVC, P, AC. 자, 여기서는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와 P가 같아지는 게 생산 중단점이고 얘와 같아질 때가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상이면 이윤이 난다는 얘기고 얘보다 작으면 손실인데 AVC 이상이라 그러면 계속 생산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 비용 곡선 U장일 때 가격과 P가 A씨와 일치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잖아요. 네, 15번은 4번이 되겠죠. 손익분기점이 형성된다.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4번이 됩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틀린 거를 골라라. 시장 수요 곡선과 시장 가격 사이의 면적으로 사회 전체의 소비자 잉여. 여러분 이거 소비자 잉여 물어보는 겁니다. 개별이든 시장이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서플라이 공급 곡선이에요. 여기가 디맨드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여기가 균형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선이죠. 균형 가격. 자, 그러면 여기가 소비자 잉여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요 가격선 사이,
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전체적인 소비자 잉여다. 맞는 얘기죠. 정확하게 표현한 거고요. 자, 뭐 이거는 뭐 가로치세로 우리가 가격 다 알고 있는 거고, 공급 법칙에 따라 공급곡선의 모양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향이죠. 우하향하면 수요곡선이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정확하게. 수요곡선의 높이, 요 수요곡선의 높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최대로 지불할 의사금액이 얼마냐? 그 한계 지불 의사금액이죠. 공급곡선의 높이는 한계 수용 의사금액. 그건 최저 크기예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이거고, 수요곡선의 높이는 최대 이만큼 지불할 수 있다. 아실 겁니다. 이거.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은 이건 민간재란 말이에요. 수직이 아니라 수평합이에요. 자, 4번이 틀렸죠. 공공재라고 전제가 되면 수직합이 맞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다 수평합입니다. 수평합. 민간재를 의미하는 거니까 사적재. 16번엔 4번이 되겠네요. 17번. 이거 쉽지 않네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식당 가면 이렇게 해. 여러분 이제 삼겹살 드시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갑돌이 해. 이제 여러분 이름이 갑돌이야. 삼겹살 가는데 삼겹살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자른 그 크기 있잖아요. 그걸 200g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한 삼겹살 한 덩어리씩 파는데 그 한 덩어리가 200g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처음 갔잖아요. 1회 주문, 최초 주문, 1회 주문하는 거예요. 2회, 3회, 4회, 5회, 뭐 여기 몇 회까지 있죠? 하여튼 뭐 여기 보면 첫,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있네요. 네 번째, 4회까지 주문. 자, 1회 주문 딱 합니다. 1회 주문하는데 여러분이 최대로 얼마를 낼 의사가 있었냐면 10,000원을 낼 의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에 딱 들어서가니까 이렇게 메뉴판에 써여 있어. 삼겹살 200g은요, 5,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삼겹살 너무 드시고 싶었거든. 그래서 딱 가서 삼겹살 200g 하나 주세요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에 대해서 처음에 1,000원을 10,000원을 낼 의사가 있었는데 무조건 이 200g에 5,000원이래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잉여가 얼마 생겼어요? 땡 잡았다. 5,000원 생겼잖아. 자, 두 번째 갔어요. 이제 하나 다 200g 드셨어. 좀 더 먹어야 되겠어. 아직 성이 안 차. 근데 첫 번에 먹었으니까 한계용은 체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계 지불 의사 금액은 요거보단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받더니 8,000원을 낼 의사가 있대요. 네, 만족감이. 그런데 여전히 메뉴판에는 얼마나 적혀 있어요? 5,000원 내시면 돼요. 3,000원 땡 잡았네요. 3,000원 남았어. 이런 얘기야. 근데 한 판 더 먹고 싶은 거야. 아직 성이 안 찼어. 근데 한 6,000원 정도 낼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메뉴판 가격은 여전히 5,000원인 거야. 여전히 1,000원이 남았네요. 요게 잉여죠. 근데 네 번째는 내가 네 덩어리째를 주문하면 4,000원을 낼 의사가 있었는데 메뉴판은 5,000원이래. 여러분 주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네 번째는 주문 취소. 왜냐면 나는 이제 충분히 먹어서 이제 한계 효용 크기로 봤을 때는 4,000원 정도밖에 못 내겠어. 근데 5,000원 내라네? 마이너스 1,000원이잖아요. 남는 게 없네? 에이, 싫어. 안 내. 안 사.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덩어리 드신 거야? 세 덩어리만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200g씩 세 덩어리니까 총 여러분이 드신 그램 수는 600g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땡 잡은 거 내가 이만큼 내려고 그랬는데 그거 적게 낸 거. 여기 5,000원, 3,000, 그렇죠? 여기 3,000원, 1,000원. 합하면 9,000원. 잉여가 9,000원 되신 겁니다. 600g에 9,000원의 잉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더 주문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배 터지게 먹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비자 잉여 다 까먹는 거야. 효용은 적은데, 그런 거죠. 자, 17번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4번이. 재밌죠? 잉여가 뭔지 느낌이 이제 요런 문제 풀면 느낌이 더 찰지게 딱 다가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계산이 아니라 뭐 대충 느낌이긴 하지만 요 이전에 끝내죠. 절대로 배 터지게 안 먹습니다. 여러분 배 터지게 먹으면 경제학적으로 손해가 나시겠습니다. 보통 잉여가 남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 자, 이건 사람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누구는 뭐 이거 10번 주문해도 여전히 만족감이 큰 사람이 있고 저같이 고기 정말 잘 안 먹는 사람은 한 2번만 먹어도 저 같은 경우는 200g만 먹어도 아주 100% 만족해요. 네.
저는 너무 고기는 굉장히 안 먹기 때문에 17번에 하여튼 4번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왔네요. 아이고, 기네. 옳지 않은 거 고르래요. 자, 다른 요소 일정할 때 생산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비용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줄이겠지. 줄이니까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공급이 주니까 뭐 이거 그래프 이동해 봐도 알겠지만 공급을 좌측으로 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몰라도 임금이 올라갔네. 그러면 그 제품 공급은 줄이겠네. 공급이 주니까 희소해지잖아요. 물건이 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겠네. 공급 줄였으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거래량도 줄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회적 후생,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독점하고 똑같이. 가격은 오르고 이러면 발생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1번은 정확한 표현이죠. 당연히. 자, 공유자원 나왔죠? 공유자원은 경합성은 있는데 비배제성이에요.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었죠. 비배제성으로 자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면, 그렇죠. 돈 안 낸 사람도 전부 다 쓸 수 있게 공짜로 쓰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시장 실패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유자원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거나 세금 부과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업자원 이런 거 할 때 각종 규제 이런 거 다 거기다가 부과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정부 개입으로 이렇게 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고요. 자, 최고 가격제 앞에서 나왔지만 시장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할 때 하는 거예요. 소비자를 위해서. 그래서 가격을 균형 가격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정을 낮추는 거예요. 가격 상한 최고 가격을 근데 여기 높게라 또 해놨네요. 여기다가.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돼요? 낮게 정해야 실효성이 있다. 그럼 낮게 정하면 초과 수요가 벌어지는 거죠. 요 한 끗이 틀렸네요. 높게가 아니죠. 낮게 설정해야 된다. 부정적 외부 효과. 이거를 외부 불경제 또는 비경제라 그런다 그랬죠? 공장의 하천 폐수 방류 대표적이죠. 당연히 사회후생 감소합니다. 뭐 이건 지극히 당연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18번엔 3번 됩니다.